대통령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대통령, 다른 지도자와 다른 결정적인 것은 본인 실력이 높다. 무지무지한 정보에 욕심 있고 무진장한 정보력을 갖기를 희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얼마나 연마하냐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요. 스피치 5분을 위해서 50분을 연구하지 않고는 스피치하지 말아라 해요. 당신이 스스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다 메모하고 오늘 연설의 요지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새까맣게 정리한 걸 딱 다시 한번 차에 타서부터 보고, 하루에 매일 다른 책을 못 볼 때는 전 신문을 다 봐요. 신문 연합문가지를 경제면도 보고 만화까지 단지 싹 다 봐. 아침에 하루 1시간 10분을 거기 소요해. 일어나셔서 바로 신문이 들어가야 돼. 이 당직 비서는 그게 일이야. 그걸 착착착 정리해서 갖다 줘야 돼. 외신 신문 4가지를 본다고. 일본 신문 2개, 아사히, 요미우리. 그 다음에 미국 신문 2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렇게 4개를 봐야 돼. 그리고 급하실 땐 제목만 딱 보시고 줄을 쫙 그어요. 그럼 비서들이 빨리 번역해야 돼. 번역해서 첨부해서 이게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1시간쯤 다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미. 그 판단력, 통찰력, 세계를 보는 눈, 그리고 대관소찰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사자성어로. 대관소찰. 역사를 대관, 크게 내다보는, 크게 본다. 관도 볼 거 아니거든요. 견이 아니야, 견은 그냥 육체로 보는 거고, 관은 내다보는 눈으로 보는 대관. 소찰, 현미경. 많은 건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세한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전략적, 그리고 이 나아갈 타임 스케줄 요까지 치밀하게 완전히 계산해요. 전략도. 그래가지고 그 2개를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그 많은 해박한 지식, 그거에 따르는 정보력, 그러니까 판단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 통찰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꿰뚫어보는 눈이, 해안이, 역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겉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뭔지 몰라, 왜 저러는지. 근데 그냥 그분이 위에 나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그 수많은 엄청난 빙하가, 그 실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를 놓친다고, 못 본다고. 대단한 분이에요. 작은 대단한 분이에요.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하나에 그냥 울고 웃고 하게 되니까 다 그래도 따뜻해요. 가슴이 따뜻해.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참으로 드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안 그래, 양반. 참 따뜻해요. 가장 어려운, 가장 부족한 이쪽에 대해서 무궁무진에 또 관심이 있어요. 참으로 드문 인격이에요, 저건.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 최초라는 말은 필요 없고 파란만장이라고 표현해야 될 그의 정치 역정. 태어난 이후에 계속 파란만장하니. 그건 뭐 그냥 그분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훌륭한 대통령이,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분 같은 히스토리를 갖는 사람은 힘들 거예요. 그건 독특한 김대중만이 만든 서사예요. 그걸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간다고 해도 누가 그렇게 가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하나하나가, 아, 이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서정재 씨 모양 그렇게 천둥이 뭐 얼마를 했나 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한 분의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게 있었는가, 그리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그런 서사를 갖기가 쉽냐 말이에요. 하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건 참 드문 일이에요.
모든 걸 다 최초로 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최초란 말이에요. 정치는 뭐 민주화의 기수죠. 그 많은 역정에 민주화 투사가 있을 수 없죠. 그건 상대들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독재자면 다 이 양반을 죽음으로까지 몰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감히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의 기수라고 하는 말이 그렇고, 남북 문제를 개척하는 것도 물론 남북 기본합의서를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그 남북 기본합의서 만드는 배경에도 일로 상김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일로 상김 시절에 다 김대중이 71년 선거에서 주장한 걸 기본으로 4대 강국 보장론과 함께 남북 동식 유엔 동식 가입서부터 그 아이디어가 전부 거기서 나온 건데, 그거를 그냥 벌컥 거기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적 구상 속에서 그게 가능했다. 일로 상김 체제니까 노태우가 그걸 할 수 있었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개성공단으로 벌어졌고 금강산 강강으로. 그게 핵심 두 가지가 그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최초이다. 그러면 모든 게 대통령이 갔던 길은 최초의 길이야. 선구자와 개척자의 길로 갔다고. 그것은 참으로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교도 그렇고. 외교도 실익 외교를 처음 강조했어요. 모든 외교는 원래 실익입니다. 국익, 국가의 이익, 내셔널 인터레스트. 이것을 핵심 콘셉트로 만든 대통령이, 최초의 대통령이, 물론 다른 대통령도 국익을 생각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적으로 적용했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외교도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한일 관계의 지침이 된 갈등을 조화로 만드는 그런 것이 첫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외교도 지평을 열었고, 또 복지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어요. 복지 예산이 30%가 나온 게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복지는 기초생활보장제. 기초생활보장제라는 건 처음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4대 보험. 그거 잘 아시는 4대 보험을 완성시킨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민주의, 바로 국민의 정부라는 말 나온 게 민주의 핵심이에요. 그 말을 처음 쓰셨고, 정부의 이름을. 그리고 각하라고 쓰던 말을 김영삼 대통령 가까이 없앴어요. 님이라고 붙이라, 그냥. 대통령으로만 그냥 써라. 지금은 우리가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 당시는 그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대통령 각하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을 전부 청와대에 몽땅 다 초청한 그런 거. 그리고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4번이나 나를 청와대를 부르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을 불러서 딴 것도 묻지 않고 국정 경험에 대해서 물으면서 전부 메모를 하더라. 이게 장난으로 하는 메모가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뭘 필요한가를 물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걸 거기다 메모를 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건 그래요. 첫 번 배석은 나도 했으니까.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 하지만은, 문화를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문화 예산 1%를 처음 한, 예산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출판 기금도 그때 처음 생겼고, 출판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 기금을 끊는다고 해서 요새 난리 나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생긴 거예요. 그때 문화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신낙균. 출판 문화서부터 뭐 영화, 진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 원칙. 내가 그거에 대한 그 상찬하는 말을 최초로 들은 것은 신상옥 감독이 대종상 공로상 수상식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받을 상이 아니다, 이 상은. 이건 100%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한국 영화의 소재를 완벽히 개방해 주신, 간섭하지 않고 검열을 없앤 분. 이래서 쉴이나 JS나 공동경비구역
그걸 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소감이 있다고. 그건 그 원칙이 어디서 나오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도 혁명적으로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수익 고타에 맞춰서 엄청 올렸고, 그래서 그리고 대중문화 개방, 일본과의 개방을 그냥 과감히, 그때만 해도 다 큰일 난다, 문화식민지 된다 이러고 모든 사람이 다, 전 신문이 다 반대할 때 그냥 과감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한류가 뜨게 되는 계기가 마련한 거예요. 연사만이 TV 작품이 아니라 오늘날 기생충, 또 무슨 소위 한류라고 그러는 거에 원래 그 시초를 만든, 단초를 연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열렸다. 이게. 그리고 남녀에 관해서 여성가족부 처음 만들었어요. 여성부를 처음 만들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출발이에요. 그리고 노조를 강화해가지고 처음 노조 설립의 자유를 인정해서 전교조를 인정했어요. 그것도 그 정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효시를, 노동상권의 보장을 그때 벌써 이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의 개념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바꾼,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받아야 될 국민의 의무, 권리다 라는 조항, 그렇게 컨셉을 정하신 생산적 복지 이론의 최초예요. 복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외교 대통령, 안보 대통령, 모든 의미에서의 그 시작들, 문화 대통령, 복지 대통령, 정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치는 그냥 정석이에요, 그대로. 그리고 남북관계, 외교 대통령, 어떤 통일 대통령, 뭐 갖다 어떤 것도 다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구자적, 개척자적 업적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다시 김대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다시 우리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자, 통합과 평화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다고 난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 2009년 1월 1일 여기서 요 지하 강당에서 신년 교례회라는 걸 해마다 하셨어요. 근데 그 해에도 하셨어요. 돌아가시던 해. 거기서 그때가 이명박 정부의 1년차, 2년차 시작할 때예요. 그때 대한민국의 문제 3개가 있다. 위기가 왔다.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의 위기, 민생의 위기다. 남북관계의 위기. 요 3개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한 번 돌아가시던 해 6월 13일 날 6.15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회의에서 마지막 연설하셨어요. 그때는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거기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3가지 위기.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요 3가지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하셨어요. 평상시 안 했어요. 대통령 되신 이후에는 안 했다고. 그전 옛날에 추사 시절에 하시던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이런 주장을 그날 하시더라고. 돌아가시던 날. 근데 그거를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해한다. 그들을 용서하고 이뻐서가 아니고 칭찬해서가 아니고 말 못하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일도 바쁘기도 하고 내 코가 석단데 뭐 이렇게 게으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욕은 왜 못하냐. 욕이라도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 지침이에요. 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네. 지금 우리가 다시 김대중 그러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명박 제 넘버 2, 제2기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보다 한술 더 뜬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주의는 위기란 말이에요. 경제는 지금 경제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남북관계의 위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의 위기에 오히려. 이런 일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라는 주장을 하시지 않을까. 난 귀에 쟁쟁해요. 돌아가시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꼭 이런 상황에서 어째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김대중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고 추억하고 다 좋나 그걸 현실화해서 현실에서 지금 김대중 정신이 어떻게 되살아나야 되는지 김대중 정신의 부활, 김대중 정신의 다시 재생, 다시 한번 우리가 김대중으로 돌아가자. 지금 난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 필요한 때가 됐다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아쉬워해요.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직시하고 꿰뚫어보고 대안을 내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스승,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선생님 그리워요.